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시가 추진해오던 대규모 공룡 테마파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투자자 확보에 실패한 건데 이 무술공원을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충주시의 관광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태연 기자입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 내 위치한 라이트월드와 라바랜드. 충주시는 이곳에 공룡 테마파크까지 조성해 대규모 관광단지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전액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지난해에는 한 업체와 투자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올 10월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해당 업체가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테마파크 추진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자 입주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자꾸 늦어지면은 다른 투자자를 또 우리 시에서는 또 온다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충주시는 수시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할 사업 제안을 받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라이트월드에 주라기 테마파크의 무산이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며 투자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상가 시설 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 구상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됐던 무술공원 내 관광 관련 조성 사업이 잇따라 벽에 부딪히며 충주의 관광산업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연입니다.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복수 금고 지정에 특혜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 금고에 선정된 은행이 내야 하는 협력사업비를 시가 깎아주자 탄력한 은행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시 제2금고에 선정된 KB국민은행은 공모 당시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회사 차량을 시에 등록해 120억 원의 지방세를 추가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며칠 전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민은행 요청에 따라 130억 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러자 3위로 탈락한 신한은행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행하지 못할 사업비를 제한하고 추후 조정하는 것은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고 제안서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협력사업비 조정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답변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고 소송 가능성도 전달했습니다. 실제 청주시는 공모 당시 제안서 내용이 허위거나 실현 불가능할 경우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청주시는 130억 원이 1금고 지정을 목표로 제시된 금액인 만큼 감액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업비가 130억에서 36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순위의 변동이 없고 법률 자문 결과 적법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청주시는 오는 7일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비리가 있는 유치원으로 실명이 공개된 뒤 폐원 신청을 한 청주 은성유치원의 폐원이 결정될 경우 유치원 원아들을 인근 공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청주 오창 인근 공립유치원 6곳과 사립유치원 3곳이 은성유치원의 원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늘려 원아를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공기업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연하며 전국 13개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충북에서도 시급히 도입해 인사 때마다 불거지는 관피와 선피아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를 1년 넘게 괴롭히고 상습폭행한 고교생들이 적발됐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재심 청구로 처벌 수위가 퇴학에서 전학으로 낮아졌는데 도지역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이 2명의 동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뭐 팔, 다리, 복부 넘어뜨려서 뭐 격투기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때리고 2명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폭행을 했대요. 한 1년 6개월간.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측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전학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가해 학생 학부모 한 명이 전학도 심하다며 또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전학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충청북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장애 감수성을 갖고 있는 장애 인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배정이 돼 있게 됐을 때 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충격이었는지 도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그 보호 조치 그리고 가해 학생의 그 분리 조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처벌 수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충청북도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쭉 개발의 핵심은 끊어진 고속철도망을 연결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입니다. 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는데요. 열차를 타고 동해안은 물론 유라시아 대륙까지 달리게 될 날을 기대해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북방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총 길이가 9,400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입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실현되면 동해안 강릉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측 동해선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 대륙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인사 200명으로 구성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유러시아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강호축이 그래서 우리 충북도민은 이 강호축에 대해서 절대 이것을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선로를 개량해 열차 속도를 시속 230km로 2배 높이고 오송, 제천, 원주의 연결선을 구축해 목포에서 강릉까지 논스톱 고속 주행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조 3,500억 원입니다. 충북 최대 수건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이번에 꼭 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좀 힘을 기울여 주시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부축과 균형을 이루는 강호축 개발이 절실한 상황.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강호축 교통망의 핵심이자 멀리는 유럽 대륙을 잇는 한반도 신실크레일 구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KTX 세종역 신설에 강한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에 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이전하는 만큼 지난번과 달리 경제성은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도 있다고 밝혀 세종역 신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영동 국악 와인 열차의 운행이 취소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 측이 국악 와인 열차의 최저 발권율을 주중에는 80%, 주말에는 90%로 책정해 50회 운행 신청 중 실제로는 30회만 운행됐습니다. 박 의원은 코레일 측에 발권율 기준을 낮추는 등의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더욱 적극적인 승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년은 흔히 모든 걸 내려놓고 쉴 나이라고만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새로운 배움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일도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자리마다 놓인 노트북과 스마트폰. 꽤나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이곳 어르신들이 요즘 빠져 사는 기기들입니다. 처음엔 선생님의 설명을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묻고 또 물어 공부한 지 2달. 어떤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지 설렘만 남았습니다. 살아온 내 그 과거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삶을 좀 한번 좀 아름답게 바꿔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엄마가 할아버지가 무슨 영상을 찍느냐는 가족과 주위의 무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배웠습니다. 소설 한 권은 쓸 것 같은 내 인생을 생생히 남기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냥 적으시면서 우세요. 예, 그만큼 숨어있는 이야기가 많고 쌓여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하지만 무엇보다 배움에 열정적인 이유. 바로 내가 떠난 훗날에도 자식들이 내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엄하기만 했던 엄마였는데 우리 엄마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깨닫겠죠. 아무래도 엄마 흔적이니까 아마 귀하게 간직해주지 않을까. 원래 칠순잔치 가면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그래야 되는데 탁 불 꺼놓고 스크린 크게 열고 본인 인생 딱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렇게 멋있는 칠순잔치가 어딨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와 이렇게도 참 멋지게 활용하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의미 없이 산 인생은 없기에 어르신들은 쏜 화살같이 지나가 버린 시간을 한 편의 짧은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자로 4급 이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근석 음성부군수가 문화체육관과 국장으로 승진했고 홍기훈 사회재난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김영배 복지정책과장은 음성부군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용경 안전정책팀장은 사회재난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임 청주 향교 전교에 윤태무 성균관 유도회 충북본부장이 취임했습니다. 윤태무 전교는 800여 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향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향교 문호 개방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태무 전교는 제천 부시장과 충북평화포럼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모범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존경받는 기업인 시빈의 김진현 금진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김진현 금진 대표는 성과급 지급용 정기 적금 가입과 대학원비 전액 지원, 전 직원 해외 연수 등으로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김성진 플루트 독주의 무료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13회 제천 꿈나무 장학 퀴즈가 오후 2시 제천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음성에서는 10회 충북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오전 11시 음성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3도, 보은 영하 2도, 청주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6도 등 15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밤부터 아침 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